비트코인은 힘이 빠지는데 왜 한국 주식은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할까요? 환율은 다시 1,500원대를 건드리고 금리 이야기는 이제 뒤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가 아니라 지금 가격에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블리온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순서로 보시면 돼요. 첫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다시 위로 열리는지. 둘째, 한국은행과 연준, 일본은행의 금리 방향이 위험자산 유동성을 얼마나 누르는지. 셋째,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어도 늦게 들어간 가격대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충분한지. 넷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유동성 축소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가 정말 한국보다 더 버틸 수 있다면 그 힘이 반도체가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소프트웨어와 대형 플랫폼으로 옮겨가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시장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장이냐, 아니면 좋은 종목도 가격과 환율 때문에 줄여야 하는 장이냐.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의 핵심 축이라는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메모리, AI 반도체, 공급망, 한국 대형주 대표성까지 보면 두 종목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말과 지금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따라붙어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단순히 하루 흔들린 정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 이후 기대감이 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에서 위를 보는 순간부터 시장의 해석이 바뀝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 반도체의 실적 기대를 다시 볼 수 있지만 환율이 1,550원, 1,600원 방향으로 열리면 외국인 수급과 국내 물가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그럼 좋은 실적이 있어도 멀티플을 더 주기 어렵고 이미 오른 가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비중 축소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대응은 공포 매도가 아니에요. 늦게 들어간 포지션과 낮은 가격에서 오래 들고 있는 포지션을 분리하는 겁니다. 낮은 평단에서 장기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략적으로 일부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상승을 보고 따라 들어간 물량은 반등할 때 수익 실현이나 일부 축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기준으로 가장 먼저 볼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대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에서 수입 물가, 외국인 수급, 한국은행의 정책 압박이 한꺼번에 만나는 가격대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잠깐 튀고 다시 내려오면 시장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나왔고 그 사이 한국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정부 개입이 나오고 환율이 다시 내려가고 주가도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제가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환율 부담은 단순한 변동성보다 물가와 금리 정상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짜리 수입품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1달러가 1,500원이 되면 같은 물건을 사도 1,500원을 내야 합니다. 해외 가격이 그대로여도 국내 수입 물가는 50%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면 한국은 환율 부담과 원가 부담을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대에서 멈추지 못하고 1,550원, 1,600원 쪽으로 열리면 한국장은 단순 눌림목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의 압박을 받는 장으로 바뀝니다. 코스피 반등이 나와도 환율이 같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반등은 추격 매수 구간이 아니라 늦게 산 물량을 줄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조건은 명확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아래로 내려와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금리 관련 발언에도 시장이 물가 안정 신호를 인정해야 해요. 그전에는 한국장을 공격적으로 사기보다 현금 비중과 방어력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전쟁 종료 기대가 나오면 처음에는 시장이 안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유동성 축제가 아니라 물가 반영과 금리 논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중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쟁 비용, 산업 동원, 군수 물자, 에너지 부담을 우선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너무 강하게 금리를 올리면 정부 정책과 충돌하고 기업 비용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에는 금리 정상화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 부담이 줄어들면 미뤄둔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이유로 다시 금리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한국은 여기서 더 민감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높아야 원화와 국내 자산이 방어돼요. 그런데 최근 몇 년은 미국 금리가 더 높은 비정상적 구조가 오래갔습니다. 한국 기업 이익이 좋고 국내 자금이 주식으로 몰릴 때는 이 구조가 버텼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물가의 원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0.25%포인트를 올리고 한국도 0.25%포인트를 올리면 단순 계산상 금리 차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아래로 강하게 끌어내리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한국이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을 낮춰야 하고 환율을 낮추려면 미국보다 더 강하거나 더 긴 긴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이 한 번에 0.50%포인트씩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내수 소비, 정치 부담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로는 빅스텝보다 베이비 스텝입니다. 0.25%포인트씩 길게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피곤한 이유는 시장이 한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환율과 금리 부담을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거래일 이후 한국장에서 봐야 할 것은 금리 인상 여부 하나가 아니에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환율이 안정되는지, 물가 불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 긴축을 견디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금리는 오르는데 환율과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시장은 긴축은 했는데 효과는 없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반등을 너무 믿으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수급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외국인만 보고 설명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최근 한국 주식 상승의 큰 힘은 국내 큰 자금이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두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현금의 체감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자금까지 예금 밖으로 나와 주식으로 이동했고 그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 구조는 일본에서 먼저 나타난 부자 장세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장기간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현금 보유자가 물가 상승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자금도 주식과 부동산, 금융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그 흐름이 늦게 나타났고 반도체 실적 기대와 맞물리면서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한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국내 큰 자금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 변동성을 감수하지 않아도 예금과 채권에서 더 나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일부 들어와도 국내 큰 자금이 빠져나가는 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거래대금과 매수 주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할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개인 자금만 다시 따라붙는지 보셔야 합니다. 거래대금 없이 가격만 반등하면 늦게 산 물량의 탈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 우려가 완화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 그때는 눌림목 매수 조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조금 산다고 바로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면 안 돼요. 이미 시가총액이 커진 시장에서는 외국인 일부 매수만으로 전체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자금이 주식에 남는지 은행과 채권으로 돌아가는지 이 수급 이동이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반도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쁜 종목으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 AI 사이클과 메모리 회복,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 흐름을 볼 때 계속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에요. 지금 가격에서 기대 수익률이 리스크보다 큰가입니다. 낮은 가격에서 들어간 장기 포지션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뒤에 들어간 포지션은 다릅니다. 10%나 20%를 먹으려고 환율, 금리, 수급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 구조라면 그 투자는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너무 늦게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2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환율이 1,550원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한국은행 긴축이 길어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낮은 평단 장기 물량은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부 보유합니다. 둘째, 늦게 산 물량은 반등 시 일부 축소를 우선합니다. 셋째, 새 매수는 환율 안정, 금리 부담 완화, 거래대금 동반 반등이 확인될 때 분할로만 접근합니다. 특히 코스피 반도체가 다음 거래일에 반등하더라도 바로 흥분하면 안 돼요. 반등의 이유가 환율 안정인지, 단순 기술적 되돌림인지, 외국인과 기관의 재진입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 구분 없이 좋은 종목이니까 산다로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비싼 가격에 사는 실수를 하게 돼요.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약해지는 흐름은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코인 시장은 유동성에 민감하고 금리 인상 기대가 강해질 때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꺾였던 배경도 금리 인상 사이클과 연결해서 봐야 해요. 저금리와 저물가 환경에서는 위험 자산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자금이 빠지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전쟁 종료 이후 물가와 금리 정상화가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코인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체력이 약한 자산은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믿는 자산이어도 지금 급하게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감당 가능한 금액만 길게 분할해야 해요. 코인 시장에서 매수 조건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멈추고 금리 인상 우려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위험 자산 전반에서 유동성 회복 신호가 보여야 합니다. 그전에는 급한 매수보다 현금 관리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약하고 알트코인 하락이 커지고 코인 관련 성장주의 단기 실적 기대까지 흔들리면 공격적 매수는 중단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미국입니다.
지금 한국장을 줄이고 미국장을 조금 더 보는 논리는 미국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보다 흔들리는 시점이 늦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금리 인상을 늦추려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동결을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이 먼저 금리 정상화 압박을 받으면 초반에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자금은 한국 반도체보다 미국 대형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종목군은 명확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이 지수를 방어하는지,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붙는지,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와 일부 고평가 반도체가 쉬어가는데도 미국 지수가 버틴다면 시장은 마지막 유동성 구간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피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팀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만 계속 동결하면 처음 한두 번은 미국 증시에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속 인상 신호를 내고 엔화 강세와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면 미국에 남아있던 자금도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도 금리를 올려 자금을 붙잡으려 하면 미국 증시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의 매수 조건은 대형 플랫폼과 실적 소프트웨어가 지수를 방어하고 연준 동결이 시장의 유동성 여유로 받아들여지는 구간입니다. 축소 조건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일본은행이 지속 인상을 시사하고 엔화 강세가 빨라지고 미국 소프트웨어마저 반도체 약세를 방어하지 못하면 미국도 방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7번째는 일본입니다. 최근까지 엔캐리 청산은 말은 많았지만 시장을 크게 흔드는 지속 이벤트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한번 찔끔 올리는 것과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부터 봐야 할 것은 일본은행의 가이던스입니다. 일본 성장률과 물가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고 일본은행이 단발 인상이 아니라 지속 인상을 암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엔화가 강해질 수 있고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 해외 위험자산에 투자하던 포지션이 청산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한국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자금이 움직이면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간선거와 정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동안 일본이 계속 금리 인상 신호를 내면 글로벌 자금은 미국에 그대로 남아있을 이유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이번 장의 확인 지표입니다. 단발 인상이라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인상, 엔화 강세, 엔캐리 청산이라는 조합이 나오면 한국장과 미국장 모두 방어적으로 봐야 해요. 이 구간에서는 미국은 괜찮다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늦게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보셔야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행 조건입니다. 매수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아래로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물가 안정 신호를 인정할 때 공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코스피가 하루 이틀 반등해도 추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락 후 실적 전망이 훼손되지 않았고 환율 부담 때문에 흔들린 눌림목이라는 점이 확인될 때 분할 접근합니다. 이때도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말고 거래대금과 외국인 기관 수급을 같이 봐야 해요. 미국 증시는 연준 동결 구간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지수를 방어하고 실적 있는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으로 순환매가 확산될 때 선택적으로 접근합니다. 반도체 전체가 다시 다같이 오르는 그림보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버티는지가 더 중요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금리 인상 우려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멈추며 유동성 회복 신호를 줄 때만 소액 분할로 접근합니다. 지금 급하게 사서 마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코인은 체력이 되는 금액으로만 길게 봐야 해요. 이번 장에서는 매수 조건보다 매도와 축소 조건이 더 중요해요.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거나 1,600원 방향이 열리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쪽이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반등은 따라붙을 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늦게 산 포지션은 반등할 때 수익 실현이나 일부 축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낮은 평단 장기 물량과 최근 추격 물량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안 돼요. 싸게 산 물량은 전략이고 비싸게 산 물량은 리스크 관리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인텔, 암, 일부 AI 반도체처럼 늦게 들어간 물량은 반등 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요. 낮은 가격에서 장기 보유한 포지션과 최근 수익만 보고 들어간 포지션을 분리해야 해요. 미국 소프트웨어가 버티지 못하고 대형 플랫폼까지 약해지면 미국장도 방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로 약해지고 금리 인상 기대가 강해지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공격적 매수는 중단합니다. 이 구간에서 많이 빠졌으니 싸다만 보고 들어가면 더 큰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속 인상 신호를 내고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면 미국 주식도 더 이상 마지막 피난처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현금, 단기채, 방어적 비중을 다시 올리는 판단이 필요해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종목을 찾는 장이 아니라 좋은 종목도 지금 가격에서 살 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장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중요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코스피의 핵심이고 AI 사이클에서도 계속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다시 위로 열리고 금리 정상화가 길어지고 국내 큰 자금이 예금과 채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대 수익률은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보다 비중 관리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 인상에도 물가 안정이 확인되고 거래대금과 수급이 같이 붙을 때 다시 보면 되고, 그 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늦게 산 물량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미국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실적 소프트웨어가 마지막 유동성을 받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유동성 축소를 먼저 반영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코인은 급하게 마치는 장이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다는 전제로 감당 가능한 금액만 분할하는 장입니다. 다음 거래일 체크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안정 여부, 1,550원과 1,600원 방향으로 열리는지, 한국은행과 연준의 금리 관련 발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등에 거래대금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AI 소프트웨어가 반도체 약세를 방어하는지. 이 5개가 맞아야 공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크게 어긋나면 여기서 막 사면 안 돼요. 지금은 돈을 벌 생각보다 먼저 오래 살아남을 포지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